한국인이 미국에 집을 사는 이유다라는 주제인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똑한 강남 부자들이 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걸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운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서 가볍게 좀 그 이유를 따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크게 한 4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의 효과, 그리고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자녀 교육과 유학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미국에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바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이 퍼센트를 한 15%만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주식, 부동산, 채권, 보험, 예금, 적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 꼭 자산의 종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화까지도 폭넓게 분산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죠.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에 투자한 자산이 흔들리더라도요. 다른 지역의 자산이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요. 뭐 한국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요.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는 뜻인데 결국 미국 부동산 시장이 큰 폭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두면 어떤 한 시장에서의 붕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는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게 된다라는 걸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절세 전략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 소득세를 줄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 뭐 1031이다, 뭐 스텝법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투자하자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세제상의 어떤 불이익들을 당하다 보니 이걸 피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미국을 생각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 부동산 살 때와 달리 미국 부동산은요, 살 때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매년 부동산 보유 가액이 높을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사실 더 큰 부담은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면에서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물론 프로퍼티 텍스 있습니다만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몇 채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한국처럼 어떤 종부세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한국에서 똑똑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국에서 다른 투자처, 다른 부동산을 찾기가 곤란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국의 투자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 한국에서는 여러 채 부동산 이 주택을 보유하면요. 각종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이요.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자녀 교육과 유학 대비일 텐데요. 한국은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경쟁 치열하죠. 그리고 이런 국내의 경쟁 환경을 넘어서요. 글로벌 교육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 당연히 높죠. 조기 유학 또는 뭐 해외 명문대 진학을 준비하는 가정들 계속 늘어나니까요. 자녀들이 향후에 안정적으로 유학 생활 또는 뭐 정착까지 할 수 있을 테니까 미리 미국의 주거지를 마련해 두는 그런 플랜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결국 뭐 이렇게 보면 뭐 낯선 해외에서요. 집을 구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장점을 들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주택을 보유한 덕분에 가족이 함께 현지에 머물면서요 자녀가 정착하는 걸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런 투자는 단순히 자녀의 어떤 주거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달러 자산 보유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과 같은 어떤 글로벌 시대에서요 자산의 일부를 달러화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미국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환율 변동에 있어서 자산 가치를 방어하는 거고 또 달러로 지출될 어떤 유학 비용도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의 기축통화,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갖는 어떤 안정성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교육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재무 측면에서도 일석이조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건 이 외국인 대상으로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요. 꼭 미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현지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모기지라고 하는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외국인 신분으로도 최대 뭐 한 60-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적은 자본으로도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뭐 레버리지 활용 투자라는 것의 장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결국은 내가 금융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레버리지 비율만큼에 대해서 이 실제 부동산 자산이 가져오는 어떤 가치 상승이라는 그 수익률은 그 레버리지 비율만큼 곱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뭐 20%의 내 자본금을 가지고 80%를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이 예컨대 5%라고 하면 그 실제 내가 누리는 그런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보다 몇 배가 되는 그런 수익일 테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레버리지가 꼭 미국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대체로 가능한 옵션이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이유요. 안전한 분산 투자 전략이라던가 절세 전략이라던가 또 자녀의 어떤 글로벌 교육에 대한 대비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한국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내만 머무르지 않고요. 여러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또한 미국 시장에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위험도 낮추고 또 투자로부터 나오는 성장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 하겠죠. 자, 어쩌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또 가끔씩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도 이 영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